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 이거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탄생한 자본주의가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탄생했다라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모두 유럽식으로 살고 있다. 유럽이 자본주의라는 탁월한 삶의 방식을 다른 비서구 사람들한테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떴다라고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쟁점은 유럽은 로마 제국이 5세기에 멸망하고 나서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은 구대륙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2등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늘 이슬람인들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도 떨어졌고, 농업 생산량 떨어졌다는 거는 인구 면에서도 아시아나 아랍 지역에서 밀렸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수준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없었으면 유럽의 근대 문명이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의 이런 2등 지역으로 유럽이 전락하는 데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중세 1000년 동안 만성적인 IMF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 무역을 할 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때제때 필요한 물건을 못 사들이니까 경제가 아주 활력 있게 돌아가기 좀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만성적인 IMF 상태에서 언제 벗어났냐? 그거는 아메리카 정보를 발견해서 멕시코, 볼리비아 이런 지역에서 아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광산을 발견을 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본 축적을 했죠. 그 다음에 2차적인 자본 축적은 언제 벌어졌냐 하면 영국의 경우는 바로 이 사탕 수수 재배, 설탕 생산, 설탕 관련 무역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릭 윌리엄스가 보기에 1714년에서 1773년 사이에 영국 무역 에서 7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인도 제도 무역,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삼각무역 방식으로 흑인 노예와 설탕이 다 결합된 방식의 그런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으면 과연 영국이 그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예 무역은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서 또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가령 쿠바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되어서야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반면에 영국은 일찌감치 1807년에 이미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고 1833년에는 노예 폐지까지 이끌어냅니다. 영국은 18세기에 이미 노예 무역과 설탕 무역 같은 걸 통해서 압도적인 그 자본을 축적했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압도적인 그 기술 격차를 이미 벌여놨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탕 무역의 비중보다 공업 제품을 외국에 내다 파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러자면 그 공업 제품을 사들일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할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 같은 사람들이 노예로 묶여있는 한 임금 노동자 숫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 금지, 노예 폐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근대적인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이라는 사건, 그 다음에 대서양 삼각무역과 노예무역이라는 사건, 이 두 개가 없었으면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자본주의가 그렇게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무한대의 자본과 노동, 그러니까 노동, 흑인 노예에 의존하는 혹은 원주민 노동에 의존하는 거의 헐값 노동력을 통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유는 노동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다 주인이 독점을 하는 형태의 그 자본 축적이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때 발전된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 체제를 이루는, 그 세계 어느 지역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됐죠. 산업화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나온 거는 한편으로는 그 인류의 눈부신 발전 이끌어낸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혹한 식민 체제가 들어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성과 식민성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발전은 명암이 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